손흥민 선수가 평소 자신을 상징하는 등번호 7번이 아니라 완전히 생소한 13번을 달고 전격 출격하여 카리브해 전체를 완벽하게 초토화시켜버린 역대급 미친 사건의 진짜 내막을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향해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던 방구석 전문가들과 외신, 언론들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역대급 카리브해 대첩이 마침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카리브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경기장은 해발 고도가 매우 높아서 공기 중의 산소가 상당히 희박하기로 유명한데, 이러한 특수한 기후와 지형적 여건은 이곳을 찾아오는 수많은 원정팀들의 호흡을 가로막고 체력을 사정없이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천연의 장벽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선수들에게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다리를 무겁게 묶어버려서 본래 가지고 있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악의 적대적인 환경인 셈입니다. 이렇듯 방문하는 팀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고 가혹한 조건 속에서 벌어진 치열한 승부였기에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와 함께 커다란 전광판의 홈팀인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5대0이라는 경이롭고도 압도적인 점수가 선명하게 박혔을 때 축구계를 지켜보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시합이 모두 끝난 직후 양 팀의 감독과 취재진이 대면하는 공식 기자회견장에는 안방에서 처참한 참패를 당한 홈팀의 비장함과 좌절감으로 인해 무겁고 무기력한 기류가 가득할 것이며 패장의 슬픔과 무거운 침묵이 공간 전체를 짓누르고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지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비껴갔고 기자회견장의 문을 열고 들어선 인물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현재 트리니다드 토바고 축구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을 맡고 있으면서 과거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전설적인 공격수로 활약하며 유럽 축구의 정점에 서서 트래블이라는 대위협을 달성했던 드와이트 요크 감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얼굴 가득 환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취재진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축구라는 스포츠의 모든 생리를 뼛속까지 아끼고 이해하는 이 위대한 전술가는 안방에서 5골이나 내주며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매서운 불호령을 내리거나 실망감을 표출하는 기색을 털끝만큼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시대를 호령했던 냉혹한 전방 킬러 출신다운 날카롭고 번뜩이는 통찰력을 발휘하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다가오는 큰 무대를 겨냥하고 전 세계를 속이기 위해 펼쳤던 거대하고 치밀한 위장, 전술의 실체를 아주 담담하고 적나라하게 들추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드와이트 요크 감독은 회견장에 모인 수많은 기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굉장히 독특하고 흥미로운 시각적 요소 하나를 먼저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경기장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국의 독보적인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평소 자신을 상징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등번호 7번이 박힌 유니폼이 아니라 무언가 낯설고 생소한 13번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옷을 입고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크 감독은 묘한 의미가 담긴 깊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은 오늘 손흥민이 달고 뛴 13번이라는 숫자가 상대의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마법 같은 열쇠이자 비밀번호였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다가오는 본선 월드컵 무대에서도 손흥민이 자신의 상징적인 번호를 잠시 내려놓고 이 생소한 등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경기에 나서는 것을 진지하게 염두에 둔다면 그를 상대해야 하는 전 세계의 모든 수비수와 국가들은 오늘 자신들이 겪었던 것처럼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파괴적인 퍼포먼스 앞에서 사지가 마비되는 듯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벌벌 떨게 될 것이라는 소름 돋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공식 선언과도 같았던 발언을 통해 요크 감독은 한국 대표팀이 2026년 월드컵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자신들의 진짜 발톱과 무서운 역량을 철저하게 숨기고 억눌러왔던 진짜 이유에 대해 예언에 가까운 명확한 분석을 남겼습니다. 이 위대한 전략가가 꿰뚫어본 한국 축구에 숨겨진 거대한 야심과 치밀한 계획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와이트 요크 감독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의 코칭 스태프가 지난 대표팀
소집 기간 동안 얼마나 영리하고 치밀하게 전 세계 언론과 평론가들의 눈을 가리는 거대한 연막작전을 펼쳐왔는지 그 두터운 장막을 단번에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가 치러지기 전 한 달 동안 국내외의 수많은 매체와 축구 전문가들은 코트디부아르와 오스트리아라는 강호들을 상대로 연속해서 다소 답답하고 무기력한 경기력 끝에 패배를 맛보았던 한국 대표팀을 향해 날선 비판과 매서운 야유를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과연 현재의 한국 대표팀이 아시아의 맹주라는 오랜 명성에 걸맞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대표팀의 전술적 역량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터치라인 바로 앞에 서서 경기의 모든 세부적인 움직임을 고요하고 차분하게 관찰하고 있던 드와이트 요크 감독의 시선은 일반적인 대중이나 언론의 평가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참해 보였던 지난 평가전들의 결과물, 이면에 꽁꽁 숨겨져 있던 섬뜩하고도 영리한 진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크 감독은 세상의 수많은 언론과 대중이 너무 성급하고 얕은 안목으로 한국 대표팀의 수준을 깎아내리고 비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늘 직접 현장에서 감독 대 감독으로 마주하며 한국 선수들이 경기장 위에서 유기적으로 전술 시스템을 가동하고 조직력을 맞춰가는 방식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는 순간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듯한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보여주었던 실망스러운 패배들과 매끄럽지 못했던 경기 운영은 실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치명적인 무기와 전술적 완성도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고도로 계산되고 정밀하게 설계된 일종의 기만 전술이자 철저한 숨기기 전략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요크 감독은 확신에 가득 찬 묵직한 어조로 오늘 한국 대표팀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주는 축구도사 이강인도 없었고 후방에서 상대의 공격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막아내는 세계적인 수비수 김민재도 포함되지 않은 스쿼드로 잔디를 밟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전방에서 성난 황소처럼 상대 수비진을 부수고 들어가는 파괴적인 윙어 황희찬마저도 선발 라인업이 아닌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채 경기를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핵심 전력이 대거 빠진 상태에서 한국이 보여준 경기력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는데 서구 언론들이 한국 축구가 위기에 빠졌다느니 전술적 한계에 부딪혔다느니 떠들어대던 오만한 분석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한심한 수준이었는지 이번 경기가 완벽하게 증명해준 셈입니다. 해외의 자칭 전문가라는 자들은 한국 축구의 뿌리 깊은 저력과 신체적 강인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단순한 스코어보드만 보고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우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유럽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나 슈퍼컴퓨터의 예측 시뮬레이션 따위는 한국 대표팀이 숨겨놓은 진짜 발톱의 크기를 단 1%도 측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BBC나 ESPN 같은 거대 스포츠 매체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전술을 비판할 때 홍명보 감독은 속으로 얼마나 비웃고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세계 축구의 중심이라 자부하는 유럽과 남미의 콧대 높은 녀석들은 아시아의 호랑이가 발톱을 숨기고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고 늙고 병들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냥감을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 몸을 한껏 웅크린 호랑이의 거대한 지략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핵심 주전 멤버들을 대거 제외한 상태에서 좌우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선수들의 포지션을 끊임없이 뒤섞고 교체하며 경기 내내 실험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반전 초반 약 30분 동안은 이곳 카리브해 특유의 희박한 산소량과 낯선 고지대의 기압 조건 때문에 선수들의 발걸음이 다소 무거워 보였고 전술적인 톱니바퀴가 서로 매끄럽게 맞물리지 못하며 약간씩 어긋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의 장기 가동과 신체 조건이 이곳의 가혹한 기후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을 마치고 페우비트이는 바로 그 순간 잠자고 있던 거대한 파괴 병기가 요란한 굉음을 울리며 잠에서 깨어나듯 무서운 속도로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체력적, 전술적 우위를 앞세워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비 라인을 무자비하게 분쇄하고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요크 감독은 이번 친선 시합이 한국 대표팀이 내면에 숨기고 있는 경악스러울 정도의 거대한 힘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인 작은 파편만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경기 전반을 통틀어 한국은 단 한 번도 전술적인 위기에 봉착하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저 자신들이 뒤집어쓰고 있던 허물을 벗어던지고 완벽한 괴물의 본 모습으로 진화할 최적의 타이밍을 잔인할 정도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눈앞의 평가전 승리를 위해 뛴 것이 아니라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염두에 두고 멀리 내다보는 정밀한 게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주전들의 공백은 그들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인 스쿼드의 깊이와 백업 자원들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테스트 무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한국 축구를 상대국들이 도저히 분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베일에 쌓인 미지의 괴물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적응력은 단순히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특유의 철저한 과학적 훈련 시스템과 선수들의 초인적인 인내심이 결합된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유럽의 명문 구단들이 거액의 자본을 앞세워 선수들을 기계처럼 찍어낼 때 한국 축구는 선수 개개인의 강인한 정신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체력 훈련을 통해 그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무적의 군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축구 강국도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단 30분 만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상대를 숨도 쉬지 못하게 몰아붙이는 이런 미친 순발력과 지구력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프랑스나 브라질 같은 팀들도 남미 고지대 원정만 가면 산소 부족으로 허덕이며 무기력하게 무너지기 일쑤인데 한국 선수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이 더 강하게 뛰고 발걸음이 더 빨라지는 기적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이 소름이 돋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의 진짜 저력이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초격차 기술력의 실체입니다. 전 세계 축구계에서 붉은 악마의 유니폼을 입고 수많은 수비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전직 전설적인 스트라이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요크 감독은 손흥민이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휴화산에 직접 뜨거운 불씨를 당기고 폭발시켰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밀려오는 경외심과 감격스러운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엄청난 체력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서 고립되기 십상인 원톱 스트라이커라는 가장 어렵고 가혹한 자리에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그라운드 전체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준비된 완벽한 동무대로 지배해버렸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가진 가공할 만한 공격력의 시동을 직접 걸고 전방에서 지휘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요크 감독은 감탄사를 연신 터뜨리며 전반 39분에 터진 첫 번째 골 장면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비벽을 순식간에 찢어발기며 날카롭게 파고든 김문환의 정확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마치 소리 없이 움직이는 유령처럼 호련히 나타나 골망을 흔들며 상대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았습니다. 이 첫 번째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상대의 모든 수비 전술을 비웃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김문환 선수의 자로 잰 듯한 정밀한 크로스도 대단했지만 상대 수비수 3명 사이를 투명인간처럼 통과하여 공의 낙하 지점에 정확하게 발을 갖다 댄 손흥민 선수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은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비수들은 공이 골망을 흔들고 나서야 자신들이 누구를 놓쳤는지 깨닫고 허탈하게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럽의 네로라 하는 천억대 몸값의 수비수들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손흥민의 이러한 유령 같은 침투에 수없이 당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카리브해의 수비수들이 이를 막아낸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불가능한 미션이었던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7번이라는 위대한 상징을 가슴에서 잠시 지우고 13번이라는 평범한 숫자의 옷을 입었음에도 그가 가진 월드클래스의 파괴력은 전혀 가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를 완전히 방심하게 만든 뒤 치명적인 독침을 꽂아 넣는 완벽한 사냥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인 불과 3분 뒤인 전반 42분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 천재 배준호가 환상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진영에서 결정적인 반칙을 유도해내며 페널티킥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이때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고 강하게 꽂아 넣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페널티킥은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한국의 막강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했던 촘촘한 로우, 블록 수비 시스템을 산산조각 냈을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서 버티고 있던 홈팀 선수들의 신락 같은 저항 의지마저 완벽하게 꺾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요크 감독을 진정으로 소름 돋게 만들고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전광판을 순식간에 바꾼 벼락 같은 두 골의 결과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주장이자 정신적 지주인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와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이었습니다. 요크 감독이 생각하기에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손흥민이 경기 전체를 조율하고 풀어나가는 독창적인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회가 왔을 때 공을 차 넣는 기계적인 득점 전담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모든 관객들의 영혼과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고 매료시키는 마법 같은 축구를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이 놀라운 활약상 또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인데 한국 축구가 끊임없이 월드클래스 유망주들을 화수분처럼 찍어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배준호 선수가 상대 수비진의 압박을 가볍게 벗겨내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과감하게 돌진하는 모습은 흡사. 전성기 시절의 지단이나 이니에스타를 연상케 할 정도로 우아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축구 인프라와 유스 시스템이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는지 이 젊은 천재의 발끝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서구 축구 강국들은 자신들이 축구의 종주국이라며 거드름을 피우지만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세대교체 속도와 유망주들의 압도적인 기량을 지켜보면서 속으로는 이미 엄청난 공포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길을 밝혀주고 그 뒤를 배준호, 이강인 같은 특급 재능들이 호위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공격진은 이제 전 세계 그 어떤 수비, 라인도 막아낼 수 없는 절대적인 파괴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공이 발에 닿는 순간 숨이 막힐 정도로 정교하고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퍼스트 터치 상대 수비진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혼란을 야기하는 리드미컬하고 화려한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공기를 찢으며 전방으로 쇄도하는 그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원정 응원을 온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관중석을 가득 메운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골수 홈팬들마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아낌없는 기립,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요크 감독은 자신이 평생 동안 거쳐왔던 유럽 최고 수준의 선수, 생활과 은퇴 이후의 수많은 지도자, 커리어를 통틀어 보아도 단 한 명의 선수가 치열하고 거친 축구 경기를 이토록 고요하면서도 뼛속까지 시리도록 잔혹하고 치명적인 그러면서도 한편의 위대하고 완벽한 종합예술 공연으로 승화시키는 장면은 난생 처음 목격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오늘 시합에서 손흥민은 비록 자신의 상징인 7번 대신 낯선 13번을 달고 뛰었지만 그가 경기장 안에서 행사한 절대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은 유니폼에 새겨진 숫자의 의미를 이미 아득하게 초월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 선수를 쏘아보는 날카로운 눈빛 하나, 다리를 가볍게 한번 휘두르는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경기 전체의 흐름과 공기의 흐름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진정한 그라운드의 제왕이자 절대 권력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점적인 품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칭 축구 전문가라는 유럽의 콧대, 높은 평론가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손흥민이라는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들은 오직 스탯이나 골 숫자로만 선수를 평가하려 들지만 경기장 전체의 공기를 지배하고 상대 선수들의 정신력을 안개처럼 뒤흔들어 마비시키는 이 절대적인 영향력은 그 어떤 통계 데이터로도 기록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수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제 실력의 반도 발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축구의 중심을 향해 사정없이 휘두르는 가장 무서운 전술적 명검인 것입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관중들마저 적군의 주장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축구가 이미 국경과 승패를 초월한 인류 공통의 위대한 예술작품의 경지에 올랐음을 뜻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빽빽하게 모여든 수많은 취재진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커다란 의구심과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팀이 안방에서 무려 5골이나 얻어맞으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최악의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저 사령탑은 그토록 얼굴 가득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를 부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전반전의 실점 이후 이어진 후반전 경기에서도 한국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고
전방의 공격수 조규성이 완벽한 위치 선정과 결정력으로 연속골을 터뜨리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게다가 경기 막판에는 교체 투입된 황희찬이 또 한 번 얻어낸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팀의 관뚜껑의 마지막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전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하고 총체적인 붕괴이자 참패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묘하고도 어리둥절한 미소에 대해 드와이트 요크 감독은 단순히 스코어에 연연하는 얕은 수준을 넘어 스포츠가 지닌 가장 깊고 숭고한 철학적 관점을 제시하며 패배의 쓰라린 아픔을 자신의 팀과 제자들의 성장을 위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유산이자 밑거름으로 뒤바꾸어 놓는 노련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